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아니겠습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의 폭도 무려 42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예금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보통은 장기 예금의 금리가 단기 예금의 금리보다 더 높은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이런 상식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현상, 불황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내일 당장 주가가 어떻게 될지 미래 경기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결국 투자를 하려면 미래의 주가, 미래의 부동산 가격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 예측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미래의 경기를 때려 맞춰 보겠다고 정말 다양한 경제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 고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는지,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막 바닥으로 꼬꾸라 떨어지고 있는지, 기준금리가 몇 %인지 막 이런 걸 막 잡다하게 다 봐요. 그런데 이 그 중에서도요, 뉴스에서 맨날 떠들고 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장단기 금리 차이예요. 그렇다면요,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대체 뭐냐? 개념적으로만 짚어보자면요, 이 장단기 금리 차이는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에서 장기 금리는요, 매우 긴 시간 동안 빌려주는 돈에 대한 금리겠죠. 그냥 오랜 기간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단기 금리는요, 거꾸로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는 돈에 대한 금리예요. 단기간 돈 빌려주면서 받는 이자인 거죠. 실제 경제 지표에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는요, 장기금리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의미하고요, 단기금리는 2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 장기금리라고 해서 10년 만기의 채권 이자율이 10%고 단기금리라고 해서 2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5%다. 그러면요,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몇 %나 나는 거예요. 아니, 날 뭘로 보는 겁니까? 아니, 이거 장기금리는 10%고 단기금리는 5%, 10 빼기 5 해서 5%가 장단기 금리 차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개념은 참 간단해요, 그죠? 그냥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 빼면 되니까. 근데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는요, 어쩔 수 없이 꼭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훨씬 높다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냐?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먼 미래일수록 리스크가 크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만큼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정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김너굴 씨가 부엉이한테 돈을 1,000원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저기, 제가 너굴 초코바 사먹게 1,000원만 빌려주시지요. 1,000원? 알겠다구리. 근데 언제 갚을 거냐구리. 근데 여기서 부엉이가요, 돈을 갚을 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000원을 언제 갚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당장 1,000원을 갚을까요? 아니면 10년 뒤에 1,000원을 갚을까요? 솔직히요, 내일 당장 갚겠다고 하는 거하고 10년 뒤에 갚겠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띠발이네. 고작 1,000원 빌려줬는데 10년 뒤에 갚겠다는 건 거 선 넘는 거 아니냐구리? 나는 당연히 당장 내일 갚는 게 좋다구리. 솔직히 10년은 너무 길잖아. 아무래도 장기금리는 오랜 기간 돈을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긴 시간 묶이고 물가도 오르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문제와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돈 빌려가 놓고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코로나19 2탄이 또 와가지고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너굴 씨처럼요, 이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장기금리에 대해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를 바랍니다. 너가 10년 뒤에 1,000원을 갚을지 안 갚을지 내가 어떻게 하냐구리. 10년 뒤에 갚으려면 나는 이자율을 더 높게 해서 받아야겠다구리.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장기금리로 돈을 빌린다. 그러면은 위험수당을 받는데 그게 높은 이자율인 거고요. 실제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채 10년물하고 국채 2년물,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요, 10년짜리 채권은 이 10년 동안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고요, 2년짜리 채권은 10년물에 비교해서 이자율이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2023년 8월 현재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떤 상태냐,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자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요 국채 10년짜리 금리하고 국채 2년짜리 금리를 나타내는 차트거든요.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단기 금리 차이가 커진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든 거예요. 경기 상황을 나쁘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차트에 가로줄이 하나 있는데, 이 가로줄 아래로 내려가면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된 거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얼마 안 가서 경제 불황,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격차가요 2022년 7월부터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넘어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년 가까이 지속 중입니다. 근데 단순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역전폭이 점차 확대되기도 했죠. 계속 벌어져서 결국 1%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2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5%를 넘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반면 10년물 금리는 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격차가 1%나 나는 거예요. 이 역전폭이 1%포인트를 넘어선 건 1981년 9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횟수로만 따지면 이 역전폭이 42년 만에 최대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장단기 금리 차이가 뭔진 알았는데 왜 굳이 금리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냐구리, 이거 어떻게 써먹는 거냐구리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래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예를 들어서요,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요 주가, 부동산, 비트코인 뭐 할 거 없이 다 떡상을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요 투자하면 다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비투족도 막 생겨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투자할 만큼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평소보다 특히 이 장기 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시키게 돼요. 리스크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면요 장기 금리가 쭉쭉 올라가면서 이 장단기 금리 차이는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요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들면, 막 거품이 꺼지고 침체가 올 거라고 가정이 들면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주가도 부동산도 비트코인도 다 떨어질 테니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요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만큼 대출도 안 받고 대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금리가 점점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더더욱이 많이 낮아지면서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가 이젠 별로 없습니다. 돈을 2년 동안 빌리든 10년 동안 빌리든 금리가 비슷해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야 되는데, 이자가 높아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진짜 중요했던 것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예상을 하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확대되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축소됩니다. 근데요 만약에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너무 어둡거나 진짜 막 폭락장을 예상하면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줄어들고 하다가 결국에 딱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되냐, 0 이하로 낮아질 수 있나 싶죠.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경제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부엉이가 김너굴 씨한테 돈 빌려놓고요 10년 뒤에 갚겠다고 하는 게 이자율이 더 낮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내일 당장 갚습니까? 그냥 10년 뒤에 갚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상황을요 우리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됐다 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뉴스에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뭐 축소됐다, 역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도망자, 이젠 정말 하락장이 오는 거냐구리? 미래 경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구리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정말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졌을 때, 완전히 역전됐을 때 정말로 경기 침체가 왔나? 요걸 살펴봐야겠죠. 먼저 2000년대 초를 봐보면요, 2000년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완전히 역전이 돼서 경제 비관론이 많이 돌았었는데, 그 이후 2001년부터 IT 버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된 상황이 나오고 난 뒤에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이 외에도 오일 쇼크,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 위기 전에는 모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죠. 평균적으로는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약 15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과 2023년 최근에 이 장단기 금리 격차가 역전이 된 이유는요, 미국 장기 국채의 주요 고객인 중국이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는 중국이 가장 많이 미국 국채를 사들였는데, 지금 중국이 경제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아주 약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2021년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이 미 국채를 사들였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국채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금리만 올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2022년부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는 건, 반드시 온다는 건 아닙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도 어디까지나 예측을 위한 도구이지 이게 다 100%로다가 다 때려 맞추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간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거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병이는 바본가?